예선형대학 수학 챕터 5 벡터 부분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거고, 벡터의 기본적인 개념을 저희가 정의하고 표현법에 대해서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상에서 제가 보통 평면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R2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기 있는 2가 이제 차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R은 실수를 의미하고요. 결국 평면이라고 하는 건 X, Y 쪽으로 표현된 평면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벡터는 방향을 갖는 형태의 벡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벡터의 크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에서 얘기하는 단위 벡터의 개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단위 좌표 벡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벡터 연산에서 벡터의 합과 차, 그리고 스칼라 곱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항동원이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매틀랩을 기반으로 벡터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벡터의 개념에 대한 설명, 그죠? 그래서 벡터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표기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평면상 즉 R2, R 제곱에서의 벡터는 어떻게 저희가 표현하는지,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나 기하학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벡터, 단위 좌표 벡터, 그리고 벡터 연산에 대해서 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틀랩으로 실제 벡터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벡터의 개념이나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압력이나 속력, 물체의 질량, 전자의 전하, 물의 비열, 저항기의 저항, 원의 지름, 삼각형의 면적, 육면체의 최적,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양, 즉 퀀터티에 대한 그 크기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그니튜드인 실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표현되는 걸 저희가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벡터를 설명할 때 스칼라 얘기를 먼저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퀀터티 혹은 그거에 대한 매그니튜드만을 표현할 때는 스칼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벡터는 뭐냐, 스칼라하고 비교를 해서 또 방향을 갖고 있는 걸,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기본적인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고, 벡터는 크기의 방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단 하나의 수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또 다른 물리적, 기하학적인 양도 존재하죠. 즉 속도, 힘, 그리고 가속도 등은 그들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고요? 방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죠?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매그니튜드가 이 속도를 만나서 이런 형식의 벡터 성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견인차가 이 차를 일로 들어 올리는 힘과 끄는 힘이 존재하죠. 실제로는 이쪽 방향에 대한 방향을 가지는, 그렇죠? 매그니튜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분을 뭐라고 한다? 벡터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어떤 표현을 저희가 좀 알아볼 건데요. 화살표의 시작점인 P를 시점으로 보통 이제 이니셜 포인트나 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끝나는 점인
Q를 종점이라고 얘기해요. 터미널 포인트, 헤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방향을 가지는 선분을 선분 PQ를 저희가 directed segment, 즉 유형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시작점에서 이렇게 자, 종점까지 갖는 뭘 갖는? 방향을 갖는 선분 그렇죠? PQ를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자,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 지금 벡터가 PQ하고 RS가 있어요. 자, PQ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유향선분 PQ와 그렇죠? 그다음에 RS 자 이렇게 있죠. 자, 유향선분 자, RS가 똑같은 크기는 똑같죠. 방향도 지금 동일하죠. 그렇죠? 이 벡터 두 개가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 이거를 동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벡터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크기와 방향만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지오메트릭 벡터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거는 U나 V가 같다, 같다라고 나타냅니다. 자, 시점이나 종점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했어요. 크기나, 그렇죠? 자, 이 크기가 이제 길이죠. 길이가 결국 뭐예요? 이 크기를 얘기하는 거, 그죠? 여기 있는 세타가 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즉 크기와 방향, 뭐 벡터에서 얘기하면 이건 길이가 될 거고 이제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을 때, 즉 U하고 V가 같을 때 이건 저희가 동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완전히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오메트릭 벡터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벡터는 제가 기본적으로 좌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3차원 공간에서 자, 원점 0,0,0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XYZ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XYZ까지 향하는 벡터를 보통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손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 엄지가 이렇게 그죠? 엄지 그죠? 이 중지나 이쪽 방향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른손을 이용해서 좌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벡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우리가 R3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차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평면상의 벡터, 평면은 저희가 뭐라 했어요? R2, 그죠? 자, 이 다 평면상의 벡터 V, U라고 하는 벡터가 X, Y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는 자, 벡터 U는 X, Y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좌표로 되어 있는 건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결국 2/2 뭐하고 같다? 행렬이죠. 그죠? 그래서 벡터 U와 V 중에 어느 하나를 평행 이동하여 완전히 겹쳐질 때 두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같을 때 두 벡터는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거를 제가 지금 U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쳤을 때 V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완전히 일치하죠. 그러니까 결국 크기나 방향이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정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각각의 성분이 자 위하고 같다면, 그렇죠? 즉 x1하고 x가 같고 y1하고 y2가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요 a 플러스 b는 4고, 그죠? 2는 a 마이너스 b인 거죠, 그죠? 이 두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풀면 자 a는 3, b는 1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조건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음과 같을 때, 저희가 두 벡터에 대한 조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A와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가 같을 때 각각의 변수값을 구해보세요. 뭐 이거는 진짜 산수죠, 산수.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 같고, 요게 요거하고 같고, 요게 이렇게 같고, 요게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었죠. 이렇게 나오고 x하고 y도 이렇게 나온다. 거의 산수 수준인 거죠. 그래서 다음 벡터들을 나타낼 때 R2, 이거 좀 뭐라 그랬죠? 평면, 그렇죠? 2000에서 유향 선분들을 각각 그려보세요. 그럼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마이너스 2,3이라는 거고, 얘는 3,4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0,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u를 표현해 보면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3이니까 이제 여기가 될 거고, 그렇죠? v는 자 3, 자 여기 4죠? 여기가 나왔네, 그렇죠? 그다음에 w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w 찾았고, 그다음에 0, 마이너스 3 z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 이 벡터에 대한 행렬로 표현된 거는 저희가 어떻게 다시 좌표 평면상의 뭐로 유향, 방향을 갖는 선분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PQ라고 하는 놈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P가 X, Y고 Q가 S 프라임, Y 프라임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요 놈에 대한 길이와 방향이 같은 O, P 프라임 프라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되죠? 이걸 어디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평행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온 거죠. 원점을 만든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0,0으로 왔으니까 결국 요 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x 프라임에서 x를 빼주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게 x고 이게 x 프라임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의 x 좌표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것도 그런 개념으로 구하면, 그렇죠? 요놈의 y 좌표는 y 프라임 빼기 y가 될 거고요. 자,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세 개의 같은 벡터들이라고 해서 각각 어때요? 지금 시작점과 끝점만 다를 뿐이지 크기가 전부 동일하죠. 예,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점이 2,1인 벡터, 그죠? 2, 3, 4의 시점을 저희가 결정해서 그려보세요. 그래서 종점이 2,1이라고 했어요. 그럼 2,1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점의 성분에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빼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시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종점이 2,1인 지점이 나오고, 그래서 벡터가 3,4이니까 요 길이에 대한 것들이 요거에 대한 시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종점에서 요 벡터의 성분값을 빼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좌표값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시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벡터의 개념에 대한 표현은 이제 스칼라는 단순히 측정값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표현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공을 찰 때 발에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차는 부위와 방향에 따라 공이 날아가는 것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봤던 벡터는 어디로 이동시킨다라는 라틴어 비혀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좌표상으로 보면 두 벡터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는 말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두 벡터가 같다라는 의미를 좌표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공간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같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에서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두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사실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벡터의 표기를 보면 행렬의 표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의 열벡터나 행벡터의 표기법하고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제곱, 그쵸? R2상의 평면에서 벡터, 자, A, B로 표현되는 이 벡터의 크기와 길이를 우리가 노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음이라고 할 때는, 자, 우선 저희가 U라고 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R 제곱 평면상에서 표현을 할 때는 사실 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A, B 형태로 존재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이 의미 자체는 자, 선분이 자, A, B라고 존재를 할 때 여기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R 제곱에 대한 평면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의 벡터가 있으면 사실 얘는 A, B면 이게 얘가 A가 되고 요 길이가 B니까 사실 B죠. 결국 요거에 대한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저희가 노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U에 대해서 명백히 자, 놈이라고 하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U가 0벡터일 때는 저희는 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라고 하는 벡터가 1,-2면 이거에 대한 매그니튜드 랭스는 놈은 결국 이 값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든 성분이 0인 벡터를 저희가 0 벡터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R1, R2, R3, R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공간 표현에 의해서 저희가 0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0 벡터라는 거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특수한 벡터로 얘기를 하고 크기는 제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벡터에 대해서 0 벡터를 더해도 자신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벡터와 반대쪽 방향에 대한 벡터를 하면 0 벡터가 된다라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U, 즉 마이너스 U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원래 벡터의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R 제곱상의 벡터 V 표현 자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놈의 이 V 벡터의 놈을 구할 때는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이 값인 거고, 요거는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 그렇죠? 뭐 길이 혹은 뭐 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의 저희가 이제 이 값을 구한다는 거는 루트 v1 제곱 플러스 루트 v2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R 세제곱상, 그렇죠? 이건 이제 공간의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평면이 아니라 각각 x, y, z 방향에 대해서 각각의 방향이 존재할 거고 좌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놈에 대해서 저희가 2,3,4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저희가 R2, R 세제곱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저희가 아래 n승상에서의 벡터 자체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 n제곱상의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 유닛 벡터라고 하고, 이걸 저희가 영어 소문자 2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V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는 기본적인 벡터에서 이 값을 구할 때는 놈을 구한 거에 분의 1을 한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이런 성질을 갖게 되겠죠. 저 크기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즉 임의의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벡터는 항상 단위 벡터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임의의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 어떻게 구했어요? 이게 벡터면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구했죠. 네, 그걸 저희가 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크기나 길이를 의미했어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걸 임의의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벡터는 항상 뭐가 된다? 단위 벡터가 된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2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결국에는 크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음에 주어진 벡터와 방향이 같은 단위 벡터를 구해보세요. 아까 어떻게 했었죠? 저희가 이 벡터 성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놈을 구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역수 취해서 이 놈을 기존에 있었던 벡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그렇죠? 이게 뭐가 된다? 단위 벡터가 된다고 했어요. 단위 벡터는 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V라고 하는 벡터가 2,1 마이너스 3일 때 저희가 우선 어떻게 하죠? 길이, 크기, 매그니튜드 놈을 구하고 이 역수분의 기존에 있는 벡터를 곱하는 형태로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칼라 값인 수 0과 벡터 0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칼라 값은 단 하나의 수 0이지만 벡터 0은 모든 성분이 0인 순서쌍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쌍이 된다는 이유는 뭐죠?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는 단순하게 0인 거지만, 자, 그죠? 0벡터는 모든 성분, 즉 R2일 때는 2개일 거고, 그죠? R 세제곱일 때는 3개일 거예요. n의 개수만큼 늘어날 거예요. 이런 순서쌍이라는 거죠. 그래서 0벡터인 0도
벡터라기 때문에 진하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r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r1, r제곱, r세제곱, rn으로 자, 어떻게 다르냐? r1은 자, 이렇게 직선 형태로 표현해 실수, 그죠? 실수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죠? 결국은 R1이라고 하는 건 실수에 대한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직선, 그죠? 실수 직선으로 저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R제곱은 2차원 평면을 의미하고, 그죠? R세제곱은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R의 n승은 자, 어떤 공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n이 3이 넘어서면 그림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R의 n승은 n개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뿐이지 이 차원이 즉 공간에 대해서 더 무언가 그 실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그 차원이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차원을 표현하는 부분에 성분값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특징이 되는 거죠. 그 공간에서의. 그래서 저희가 보통 R제곱상에서의 단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일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도 갖고 이렇게도 갖고 이렇게도 갖고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결국은 그 R제곱상에서의 단위 벡터는 원으로, 그죠? 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R세제곱상에서의 단위 벡터는 뭐로? 9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여기도 단위 벡터 전부 다 1이고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이고 이쪽도 1이고 이렇게 다 똑같이 9 안에서의 표현이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v 3,4를 우리가 3i 플러스 4j에 대하여 v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지금 예제를 한번 저희가 풀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 벡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먼저 구하죠. 그러면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구하고 v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 u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 단위 벡터의 역수에 기존에 있는 벡터를 곱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위 벡터 자체를 우리가 원래 벡터 v와 같은 방향이면서 값을 표현할 때는 사실은 u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어떻게 표현됐죠?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요놈 자체를 저희가 놈을 구해보면 그럼 뭐가 나오죠? 1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 값이 1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R 제곱상에서는 다른 벡터들은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두 개의 특별한 벡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단위좌표 벡터죠. 유닛 코디네이트 벡터라는 거 하고 그리고 두 벡터 i와 j를 벡터 공간상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기저 벡터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와 j를 제가 1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저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r 벡터 공간 제곱상에서의 기저 벡터 그리고 R 세제곱상에서의 기저 벡터는 i, j, k로 표현해서 이놈이 갖고 있는 값들은 각각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단위 벡터와 단위 좌표 벡터와 기저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단위 벡터라는 거는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단위 좌표 벡터는 좌표상의 단위 벡터임을 강조한 걸 제가 단위 좌표 벡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저 벡터인 ij,
자, 2차원에서는 ij이고 3차원에서는 k까지 들어가죠. 자, 이런 것도 단위 벡터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뭘 한다? x, y, z 상에 뭘 의미한다? 축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축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자, 단위 좌표 벡터를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u라고 하는 벡터는 1, 2, 5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좌표 벡터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이 좌표에 저희가 크기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30이고 이거에 따른 u 방향의 단위 좌표 벡터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단위 좌표 벡터를 의미를 한다. 자, 그리고 시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자, 이제 여기 있네요. 저 여기 점. 그리고 자, 벡터 P1, P2 유향선물을 갖는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하면 4i, 5j의 종점 P2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길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 3이고 벡터의 길이가 자, 4i 플러스 5j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저희가 마이너스 5 더하기 4 그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로 표현을 하면 결국은 자, 이렇게 이 지점에 좌표점을 구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저희가 좌표 평면상에 벡터를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다뤄야 될 부분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n상에 저희가 V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좌표에 대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고 W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벡터의 합은 대응하는 각 성분들끼리 서로 더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V 벡터와 W 벡터는 이제 각각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V라고 하는 벡터와 W라고 하는 벡터 이 두 개의 벡터를 자, 더한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 W 벡터를 평행 이동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W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 V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벡터 W 벡터와 V 벡터를 두 개를 더한다는 것은 평행을 이동시킨 상태의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될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결국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좌표점이 사실 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벡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벡터의 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PQ라고 하는 이 벡터를 어디하고 연결을 했어요? 여기 보면 R과 S하고 연결을 이렇게 한 거죠. 이 벡터의 합 자체는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벡터의 합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U와 V가 R 제곱상의 두 개의 벡터의 합이라고 할 때 그럼 두 벡터 U와 V의 합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 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U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을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V하고 W 형태로 저희가 벡터를 표현을 하고 자, 이 V라고 하는 놈은 V1, V2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W도 W1, W2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벡터의 두 개의 합이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이거의 표현은 V1 플러스 W1, 그렇죠? V2 플러스 W2로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요 놈 자체가 여기까지가 이제 W1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V1,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벡터를 표현하기 위한 V2 지점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쪽까지 표현하기 위한, 그렇죠? 여기 W2만큼의 공간이 되는 거죠. 결국 요 지점은 V2 플러스 W2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요 지점은 어떻게 되죠? V1 플러스 W1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네 명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수식이 귀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평행이동, 이게 평행이동 돼서 요 만나는 지점까지를 거리는 요 뒤에 있는 요 내부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벡터 u와 v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u 벡터와 v 벡터의 합 자체는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죠? u 벡터는 여기, v 벡터는 여기, 그럼 두 개를 구하면 여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선에서 살펴내면 여기 맞닿은 반대편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3차원이죠. 이제 R3 공간에서의 좌표점을 저희가 구하는 건 우선 이렇게 구하고, 요놈 자체를 저희가 3차원으로 표현을 해서 똑같이 그려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x, y, z축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는 y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1이다. 그럼 x에 대한 제가 표현되는 범위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이놈이 표현돼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이 좌표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3차원 공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R3 공간, 즉 이제 3차원 공간의 좌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건 2차원처럼. 네. 그래서 결국 그 벡터의 연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두 개의 성분들을 더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n상에서의 v 벡터하고 w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차는 저희가 어떻게 구하냐면,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하기 마이너스 w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방향 자체로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 u 마이너스 v를 구할 때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u 벡터 그대로 두고 v 벡터의 마이너스 성 쪽을 반대니까 이렇게 그어서, 그렇죠? 여기에 두 좌표가 그 벡터가 만나는 이 지점에 대한 성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v 벡터하고 w 벡터가 있는데, 자 v에서 w를 빼래요. 그럼 w의 마이너스 방향을 구해서 여기에 대한 벡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즉 벡터 연산 중에 차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빼려고 하는 벡터에, 그렇죠? 원래 성분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원래 성분에 대한 w를, 그렇죠? w에 대해서 부호를 바뀌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소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차를 구해보세요. 이놈은 이제 저희가 차를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3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2차원에 구한 것을 저희가 보면, 그렇죠? 이렇게 u 벡터하고 v 벡터가 있어요. 그럼 이 v 벡터의 이제 반대 방향이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죠? 이 v 벡터의 마이너스 v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쪽 방향에 대한 벡터 성분이 나오겠네요. 네, 3차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차성분을 구하고 그 3차원 공간 안에서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x, y, z라고 해서 자, x는 뭐 마이너스 1, 자 y는 7, 자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안에 그렇죠? 표현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벡터 연산에 이제 그 스칼라 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벡터의 그 스칼라 곱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즉, 자 이렇게 u1, u2로 표현되는 이 벡터에 대한 값을 평면상의 벡터를 알파 스칼라를 곱하면 저희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벡터 성분의 알파를 곱한다. 그리고 알파가 0보다 크다면 u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자 이게 마이너스 3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놈은 크기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0이거나 u가 0이면 우리는 자 이렇게 0이라고 표현하고 자 마이너스 1 방향으로 가면 저희가 이거는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벡터 값들 이거 단위 벡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약간 좀 칠을 낸 거고 자 이 벡터의 크기에 이제 2배만큼 올랐죠. 그래서 2v라고 한 거고 자 원래 벡터 크기가 있으면 얘는 1.6만큼 크긴 거고 자 마이너스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뀐 거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 벡터 성분에 대해서 자 0보다 크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고 0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으로 온다 했죠. 네, 그렇게 자 스칼라 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u 벡터라고 하는 게 2, 마이너스 3이고 알파가 2, 베타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걸 구해보자죠. 그러면 사실 얘는 뭐 산수죠, 산수. 그리고 좌표 평면상에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죠? u 벡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대한 EU는 이렇게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방향에서 2배만큼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자 마이너스 3 방향으로 가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는 사실 뭐 산수 정도 수준이지만 요거를 좌표 평면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조금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 연산의 결과를 각각 구해보세요. 뭐 3배를 곱해라, 5배, 2배를 곱해서 뭐 빼라, 그렇죠? 뭐 각각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뭐 빼고 더하고 빼고 하는 형태로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스칼라 곱을 곱하고 곱을 구하고 벡터의 합과차를 구하는 형태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풀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요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벡터 자체도 뭐로 자 선형 대수학의 자 행렬 형태로 다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어떤 연산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 공간이 그러니까 평면이나 공간상의 벡터들이 존재할 때 영벡터에 대해서 성질을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해서는 성립을 하고 그리고 자, 덧셈 0에 대한 항등원이 가능하죠. 이게 존재하는 거고 덧셈에 대한 여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칼라를 곱했을 때 저 분배법칙과 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허용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결합법칙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성질이 성립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는 자, 영벡터다. 이런 식으로 그 벡터 연산에 대한 성질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와 v가 r 제곱과 평면상의 다음과 같이 벡터라고 제가 가정을 하면, 그렇죠? 두 개의 벡터의 덧셈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v 플러스 u도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벡터 u와 v의 성분이 모두 실수라고 저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실수이기 때문에 요거와 이거는 성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u 벡터 플러스 v 벡터는 v 벡터 플러스 u 벡터로 예,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 v 벡터와 u 벡터가 있고 이게 평행 이동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쪽을 해서 두 개 벡터를 더했을 때와 이 양쪽 벡터가 평행 이동해서 더했을 때는 사실 두 개 같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 안에서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0벡터는 길이가 0이고 방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벡터에서 0벡터를 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u 벡터와 마이너스 u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어떻다? 반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0벡터로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이거는 로봇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인데 A 방향으로 갔다가 B 방향을 갔다가 C 방향으로 갔다가 D 방향으로 간 형태. 자,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죠. 이거를 계속해서 벡터를 합을 구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요렇게 하나의 벡터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량 건설이나 이런 것에서 벡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있고 이 수직 성분에 대한 그 타워가 있고, 이거를 이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철근 구조물들이 있죠. 그럼 이 철근 구조물들에 대한 이 힘들이 사실은 이제 벡터의 개념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연산을 통해서 이 교량 건설에 적절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벡터 선형대 수학의 벡터 개념을 좀 배우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로봇을 제어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건물들을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계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램들의 알고리즘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 챕터에서는 그 C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제 매틀랩을 가지고 기본적인 이 벡터 연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개념 자체는 사실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거의 뭐 덧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덧셈을 여러분이 매틀랩을 갖고 이용하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벡터라고 하는 놈들이 이 좌표 평면상의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성분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은 혹시 매틀랩이 깔려 있으신 분은 실험 삼아서 한번 이런 식의 수식을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서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 형태로 여러분이 좀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u와 v에 대한 벡터를 정의를 하고 이걸 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매틀랩이 이제 이런 거를 수학적인 방법들을 모델링하기는 굉장히 쉬운 그런 프로그래밍 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 벡터를 구할 때도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매틀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벡터들이 있죠. 결국 이제 R3 공간은 이 공간에서 표현이 되는 좌표 값들로 존재하는 벡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런 값들을 이제 매틀랩을 통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을 통해서 제가 벡터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뭐 생성, 뭐 기저, 그다음 뭐 차원, 그다음 벡터 공간, 부분 공간, 선형 독립이나 선형 종속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벡터에 대한 거를 좀 심화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라든가 벡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연산에 대한 것 이런 특징들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 두 물체 사이의 어떤 이동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척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일이나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벡터로 나타내서 복잡한 연산을 어떻게 한다?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 물리량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거를 벡터와 스칼라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에서도 저 경로 탐색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사용하는 게 벡터 개념이고, 또 이제 컴퓨터 그래픽 혹은 이제 영상 처리에서도 벡터를 많이 이용한다.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딥러닝을 하기 전에 이제 패턴 인식 분야를 배우게 되는데, 이 패턴 인식에서 얼굴 인식 같은 그렇죠? 이런 분야에 그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걸 구해요. 즉 고유 벡터라고 하는 그렇죠? 요걸 구하는데 이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고유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어떤 차원 안에서의 그 특징들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선형대 수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이나 대략적인 개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벡터 공간이라든가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벡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심화 내용들, 그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이 뒷단에 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 고유값, 뭐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이론을 습득하는 시간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제가 좀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수업 하시느냐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으로 이번 주 강의는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벡터 공간이나 그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제출 기한에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제출 기한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 단위 안에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올리면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만 제출하시면 제가 만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늦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좀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늦게 냈다고 해서 막 50점 깎고 뭐 빵점 처리하지 않고 조금씩 점수를 좀 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이 성실하게 내시면,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족하는 기준의 그 점수를 획득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늦게 내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분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감안을 해서 성적을 매기는 그런 사실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늦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본인이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뭐 제대로 제출을 했는지를 좀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쓰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교환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자료는 제가 만든 강의 자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교재를 만든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외부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뭐 저작권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로 요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좀 내용을 저한테 좀 전달하셔서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출판사 쪽하고 다시 연락을 좀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뭐 기본적인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공지를 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저희가 수강 인원이 한 78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기말고사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 기말고사는 제가 좀 어려운 심화 과정에 대한 문제와 프로그래밍 실습을 예제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작성하는 형태로 좀 제출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한 1, 2주 정도 더 고민을 하고 기말고사의 형태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간고사 보기 전에 문제풀이 했던 것처럼 기말고사 보기 전에도 연습 문제 풀이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 문제 풀이에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